지난 시간에 바지굿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봄풀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진행하는 봄풀이는 다른 말로 신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신의 이야기를 무당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풀어내는 과정을 봄풀이라고 합니다. 자, 그 안에 있는 요소에 해당하는 것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영상 하나를 볼 텐데요. 이건 뭐냐면 앞에서 영상 짧게 한번 지나가면서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김유감이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셨을 때 구술한 건데요. 그 안에서 바리공주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이야기를 풀어내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연행하시는 분은 이제 한부전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지금 바리공주를 장구를 치면서 구현하고 계시는데요. 벌써 이제 몇 년 전에 촬영한 거라 지금은 살아계시지 않은데요. 자, 바리대기 이야기, 바리공주 이야기는 바리공주가 죽고 나서 사람들을 저승으로 안내하는 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짧은 내용 영상이지만 어떻게 하는지 정도만 맛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보실게요. 내 손으로 다 들여진 상하라본부지동은 다섯 달 반세기 타셨더니 주만에 들던 몸이 주음밖에 놔두군요. 칠공주가 탄생이로더니다. 칠대궁중전 마마 석구수라를 전폐어지고 아양상상 옥류를 흘리시며 나삼을 적시시고 애비를 걷어안고 약수산 약수 청수상 청수로다 한 번을 거슬러 지켜놓으니 거참산이 벗겨놓고 또 한 번 지켜놓으니 속상산 벗겨놓고 3-4번을 거슬러 지켜놓으니 배옥 같은 애기 되시더군. 애기를 장삼 따라 걷어안고 돌쳤으니 증이분을 부모 소양이 기떡하니 그리하면 부처님 낙화하마주와 이 낙화는 문어를 위로 주어 바로 감고 바로 주어 위로 감으면은 옥문이 깨지고 가시성 성문이 무너지리라. 자, 영상 보셨고요. 이렇게 이제 연행하는 거를 봄풀이 구성 방식의 가장 일반적인 형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금은 다릅니다. 장구를 이렇게 세워놓고 하는 건 이제 많은 지역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몇 군데 지역에서도 확인되지만 옆으로 눕혀서도 합니다. 자, 이런 굿이 전승되는데 사실은 지역적인 여러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차이와 내용적인 차이가 좀 있어서요. 겉으로 들어가는 차이는 몇 가지 영상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뭐 입는 옷이 다르다던가 또는 연주할 때 음악의 좀 색깔이 좀 다르다던가 사용하는 악기의 구성이 좀 다르다던가 뭐 손에 들고 있는 도구가 다르다던가 뭐 상차림이 있는데 거기 올라간 음식이 다르다던가 이런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차이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내용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구슬을 할 때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해서 어떤 구슬할 때 구슬하는 방식, 그 안에서 등장하는 방식이라던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하는 구슬할 때의 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달라진다던가 또는 신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러면 천지를 관장하는 신이냐 아니면 우리 마을을 수호해 주는 신이냐 아니면 내 아픈 걸 관장해 주는 신이냐 아이를 잘 낳게 도와주는 신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때 연행하는 음악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내용적인 부분에서도 좀 차이가 있지만 그런 형태들을 크게 유형적으로 얘기하면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세 유형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다 동일하다. 신격의 유형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동일하다. 또는 가무악기를 총체적으로 연행하는 측면에서도 역시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지역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전 도별로 사실은 각 지역마다 구세 형식이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각 지역별로 무슨 굿도 다 다르고 이렇게 했는데 현재는 좀 대한민국이 좀 6.25 이후에 나뉘어지면서
예전에 북한 지역에 있었던 많은 굿들이 지금 사라져 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지금 남한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의 굿만 훨씬 더 다양한 형태로 남아 있는데,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세습무권에서 활동하는 무당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실제로 굿의 형식은 남아 있으나 좀 이제 인원수적인 부분에서 저희 전승의 측면에서 조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굿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지난 시간에 맞이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오늘은 이제 풀이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풀이는 언어 전승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 언어 전승은 특히 구비 전승으로 이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문화적인 어떤 장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문학적인 장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문학적인 장르 안에서 신의 이야기라고 하는 측면에서 신화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의 이야기, 신들의 이야기를 무당의 입을 빌어서 하기 때문에 서사무가라고 합니다. 신의 내력과 신의 직능에 따라서 이야기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자연 현상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인문 현상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신화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공통적인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이런 본풀이를 하는데, 본풀이가 굉장히 이제 문학적인 측면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문체적인 측면에서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주도의 본풀이 연구자이신 현용준 선생님께서 연구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5가지 정도의 문체의 특징을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는 문체의 운율성, 그러니까 노래같이 말을 하는데도 마치 노래처럼 들려요. 또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 옛날에 과거에 있었던 사건인데 마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형 소수를 한다. 또 하나는 그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일단 이야기를 주고받는 대화형 형식이 많이 사용된다. 그리고 그 안에 사용되는 표현이 굉장히 반복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를 만났을 때 너와 나가 처음에 인사하는 장면이라든가, 누가 헤어질 때 장면이라든가, 신과 인간이 만났을 때 장면을 이야기할 때 꼭 등장하는 이렇게 구비공식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구비공식구에 해당하는 것들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한다던가,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나 대꾸나 과장을 통해서 이어오는 게 본풀이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본풀이를 구성하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3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스스로 악기를 치면서 앉아서 구성하는 자장단의 형태. 자, 별도의 악기의 반주는 없이요, 단순한 형태의 그 소리를 조금 내는 도구들만 사용하면서, 되게 이제 방울 소리를 내는 요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흔들면서 그냥 본풀이를 구성하는 방식. 또는 별도의 자기 스스로 연주를 하는 게 아니라요, 남들이, 별도의 반주자가 있어서 남들이 연주해주는 가운데 구성을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서 역할 분담을 해서 하는 방식, 반주의 형식으로 연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에 해당하는 것을 영상으로 같이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볼 영상은 동해안에 전승되고 있는 세종굿을 할 때 연행하는 장면입니다. 동해안 별신굿 아까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굿 중에 세종굿이 있는데요. 세종굿은 당금악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바리대기 이야기와 가장 많이 여러 지역에 전승하고 있는 서사무가입니다. 그 중에 무녀는 중간에서 노래를 하고 있고요. 반주자들이 꽹과리 징장고를 치면서 연주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 같이 보시죠. 한민국 부산 광역시 기장
자, 이 영상과 함께 또 다른 아까 말씀드린 반주가 아닌 혼자 스스로 연주하면서 분풀이를 푸는 장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걸 자장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자장단을 하는 사례에 해당하는 게 제주도 지역의 삼공분풀이를 구성하는 장면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면은 실제 구슬하는 장면은 아니고요. 분풀이를 하는 장면을 위해서 따로 저희가 촬영을 요청을 드렸었던 장면인데요. 그 연행을 할 때도 거의 비슷한 양식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 본풀이를 보시면 내복에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또는 무왕전설이라고 하는 게 한국에 전승되는 게 있는데요. 민간의 설화와 서로 유사한 내용들이 전승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용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강의의 영성 이성봉 홍문수청 러시엘보이엔예몬 비동오공 심심먼한 아기들 데려단 한번 드러나보죠. 큰돌레기 데려단 은장아기야 니 누게 덕에 사람시 아이고 아바님 어머님 하느님도 덕이오다 지혜님도 덕이오다 아바님 어머님 덕이오다나 나돌라게 착하다 나고 가라 조금 돌라기 불러다가 너는 누게 덕에 먹고 있고 행복 말씀내 없느냐 하나님 지혜님 덕이고 아바님 어머님 덕이오다마는 난 뱃도롱 아래 성구무수로 사람수다 아이고 유년 생기년 후욕노욕 해영간담 아버지 어머니 앞눈이 다 떴구나 아바님아 어머님아 옷이나 버리십성 버선 새옷 띠정이도 아바이제 어머님 묵은 옷을 세이면 나닌 것은 전상 드닌 것은 전상 신정국이 대전상 글러이게도 전상 할러이게도 전상 농서지기도 전상 농업 장성어이기 전상. 자, 두 가지 정도의 영상만 확인했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에 수십 가지의 이야기가 전승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남한 지역의 뭐 서울, 경기, 충청도, 전라도, 동해안 이런 지역에는 이야기가 남은 지역, 이렇게 남아있는 서사무가가 많은 지역이 많지는 않은데요. 원래는 함경도 지역에 뭐 10종 이상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 이 이야기들이 모두 전승되지는 않고요. 일부의 이야기들만 현재 구성이 되고 있는데 현재 할 수 있는 인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그 멸절 위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함경도와 지리적으로 가장 반대쪽에 있는 제주도에 현재 가장 많은 본풀이가 남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일명 12본풀이라고 해서요. 보통 큰 구슬을 하게 되면 이 12가지 본풀이는 기본적으로 다 하게 돼 있고요. 그 이외에 집안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을을 수호하는 수호신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한 15종 이상의 이야기들을 큰 구슬을 하는 동안 본풀이를 풉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앉아서 풀기도 하고요. 서서 풀기도 하고 반주에 맞춰서 하기도 하고 이런 형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런 본풀이 중에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남아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리공주 이야기와 당금애기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바리공주 이야기만 짧게 살펴볼게요. 바리공주 이야기는 다른 말로 무조시나 무당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신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대기는 진옥이꽃, 오국꽃, 죽은 사람을 위한 구세에서 이 노래가 불려집니다. 왜 그러냐면 바리공주가 저승에 갔다 왔거든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구경을 했어요. 또는 극락에 가는 사람들을 눈으로 보고 왔어요.
우리 산 사람들은 그걸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저승에 갔다 온 유일한 살아 돌아온 사람으로 바리공주가 살아 돌아왔다고 생각해서 저승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죽으면 저 바리공주가 우리를 저승까지 안내해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리공주 이야기가 여러 지역에 남아 있습니다. 이 바리공주 이야기에 해당하는 서사 중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서 버림받은 것. 아마 이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배경으로 인해서 탄생한 이야기인 건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7째의 딸로 태어나서 너무 화가 난 아버지가 딸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버려진 딸이 좀 힘들게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구해줘가지고 그들이 키웠는데 잘 키운 바리대기가 다시 버린 엄마 아빠가 병이 나게 돼서 그 버린 엄마 아빠의 병을 낫게 해주기 위해서 어디를 가냐 바로 저승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승에만 있는 약을 구해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지옥을 가는 사람들도 만나고 극락을 가는 사람들도 만나고 저 사람들은 왜 지옥에 가는지 왜 극락에 가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승에 가서 무장승이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약을 구해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어머니 아버지를 살리고 자 그렇게 저승에서 돌아온 유일한 존재로 저승에 가는 사람들을 안내해주는 사람이 되겠어요 라고 이야기해서 자 무당의 조상이면서 무당이 이런 역할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상정을 해서 무당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 죽은 사람의 저승길을 안내하는 사람으로서 신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서사의 주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가 어떤 기능을 가졌는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자, 무속 안에서 본풀이는 무속이 생각하는 일정한 이제 세계관이 있어요. 무속이 생각하는 뭐 저승에 대한 모습, 또 지옥에 대한 모습, 극락에 대한 모습, 이런 모습들이 그 안에 녹여 들어가 있죠. 그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통해서 이해시켜 줍니다. 그 이해시켜준 세계가 이해될 때 사람들은 무속을 받아들이게 되죠. 자, 무속 안에서 또 해야 되는 굿에 대한, 굿을 사람들이 왜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걸 이 본풀이를 통해서 이해시켜 줍니다. 그리고 신은 왜 존재해요? 라고 하는 걸 이 본풀이를 통해서 또한 이해를 시켜주죠. 그래서 신한테 우리가 어떤 걸 빌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 또한 이 내용에 포함시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그냥 신의 이야기로만 독립해서 전해지는 게 아니라요. 또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 그냥 구세하는 무당의 입이 아닌 일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했는지 아니면 일반 사람들이 익숙한 걸 가지고 무당들이 갖고 와서 굿 안에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야기와 무당들이 하는 이야기가 또 닮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는 문학적인 기능도 하게 돼서 다양한 형태의 의례적인 기능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문화적인 역할까지 본풀이가 담당해왔다.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풀이에 대한 부분, 즉 이를 달리 신화라고 저는 했는데 뭐 신화에 대한 부분이 또는 우리나라만의 신의 이야기가 여러분들한테 조금은 이해가 되는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굿의 중요한 연행 요소에 해당하는 것 중에 지난 시간에 맞이와 본풀이를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굿놀이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적인 의미에서 굿의 의미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아까 뭐 본풀이도 있고 있겠지만 사실은 다음 시간에 할 굿놀이가 가장 연의적인 요소와 많이 닮아 있고 같이 본풀이와도 만나고요. 맞이와도 만나면서 놀이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렇게 다음 시간에 같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